아침에 바로 나온 거라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책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한 그리고 의무사항 변화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죠. 대출 규제하겠다, 금융으로 잡겠다. 네.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순위에서 밀렸고요. 네. 할 수 있는 규제가 이제 금융, 항상 그 강조하셨잖아요. 대출 규제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우리 생각보다도 좀 빨리 나왔고요. 그 생각보다 너무 강력해요. 네,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 크게 보게 되면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네.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총량 규제라고 한다면 우리 작년에 9월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은행에서 그렇죠. 우리가 대출 한도가 있으면 한마디로 생활비를 또는 용돈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겁니다. 네. 너 아무리 봐도 너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용돈 30만 원 받았는데 15만 원으로 줄일 거야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량이 당초 계획 대비 금년 하반기 총량 대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안 돼. 절반만 해. 절반만. 나머지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은 공급 대비 25%를 감축을 하겠다. 한마디로 허리끈을 졸라 매겠다라는 네.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작년에 9월에 재미를 좀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장도 불러가지고 니들 집값이 올라가는데 신경 좀 써야겠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한마디 하니까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는데 문턱을 막 올립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요즘 생활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좀 줄여라고 하니까 엄마가 전방위로 뭐 콩나물값도 줄이고 네. 고기 반찬 줄이고 전방위로 줄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율적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도권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 네. 보유자들은 주택 구입 막힙니다. 네. 그리고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하지 않고 파는 건 안 됩니다. 안 하면 이제 아예 주담대가 금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소유자, 실거주자들만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정책이고요. 이게 네. 은행별로 네. 좀 천차만별이었는데 아마 좀 강하게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도 아무튼 처분 조건부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는 건데 은행 자체적으로 아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렇겠죠. 될 것 같습니다. 2주택 이상은 이제 막히는 거고요. 0%. 네. LTV가 0%라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맡기고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강력한 규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이것도 있네요. 이게 우리 생활자금 대출로 네. 내 집을 가지고 대출 받아서 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자금으로 꽤 사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많아요. 근데 네. 이제 1억까지만 네. 집이 있어도 야, 대출 너 1억까지만 해줘. 왜? 이게 전용할 수 있으니까. 전용할 그동안 집살 또 그런 때 사례들이 많았었으니까 사례들도 그랬겠죠. 있고 사실 자금 출처를 적어도 그걸 일일이 또 분석을 그렇죠. 하고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1억까지 모르겠고 조사할 여력도 안 되고 너희들 못 믿으니까 그냥 1억까지만 네. 20억 아파트만 있어도 생활자금 대출 받을 때 확인해서 적어야 되거든. 너 무슨 네. 용도로 사용할 거야? 저 다른 집 하나 더 살려고요. 안 돼. 안 돼. 그거는 그렇지, 안 돼. 아예 맡기는 거고요. 저요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요. 저 한 3억은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1억만 해. 너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뭘로든 1억인 거네요. 1억입니다. 숫자가 이제 명확해진 거네요. 숫자가 네. 이번 대책의 특징이 이제 숫자가 명확해졌다는 게 좀 그러니까 딱 하나의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지금까지 이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두리뭉실했거든요. 그렇죠.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퍼센테이지 뭐 네, 이런 뭐 식이었죠. 60%에서 네. 뭐 80에서 그쵸. 70% 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숫자가 탁탁 나오는 점이 좀 칼을 갈지 않았나 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좀 약간 충격이라면 이제 이게 제일 시장에서 약간 충격을 좀 지금 받는 이미 부분인데 시끌시끌합니다. 네. 숫자가 콕 찍었습니다. 6억입니다. 수도권 그러니까요. 규제 지역 6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이제 맥스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집값이든 소득이든 상관없는 거죠? 네. 한도가 우리가 대출 규제라고 한다면 이제 LTV, DSR이 있습니다. 네. LTV는 이제 집값의 연동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데 집값이 10억인데 LTV가 50%면 너 5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DSR은 소득 대비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소득이 적네? 야 5억까지도 안 해주겠다. 너 소득이 없으면 너 1억만 해. 라는 이제 규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 소득이 많아요. 연소득이 저 전문직이어서 소득도 많고 LTV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야 너 6억 이상은 너 안 해줘. 이제 무조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그냥 규제야. 그냥 하지 마라고 하는데 수도권과 네. 규제 지역인데 이게 용어가 수도권 점 규제 규제 지역이거든요. 지역. 그래서 용어 자체가 수도권 안에 있는 규제 지역이냐, 수도권과 규제 그것도 지역이냐 헷갈렸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자료 보고. 아마도 우리가 좀 유출해 보자면 수도권 내의 규제 지역이라면 강남 3구, 용산구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과 규제 지역은 언제라도 지방이라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늘릴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그런 걸 같습니다. 감안해서 넉넉하게 좀 그러니까 표현한 것 수도권 같아요. 지역은 한마디로 그냥 대출 6억밖에 안 나온다라고 근데 우리가 대표님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근데 왜 6억이에요? 이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마다. 기준은 제가 안 만들어 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게 이 유출을 시장에서- 하자면 네, 유출. 6억이면은요, 우리가 아파트의 전세 가율이 보통 한 50% 정도 되거든요. 네. 강남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 가율이 한 30%대로 떨어졌고, 서울 네. 평균이 45%로 떨어지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4%였습니다. 그러면, 네. 자, 6억이면 50%, LTV 50%, 집값의 절반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12억 정도. 네. 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 평균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그러면 서울 평균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출을 아마 6억으로 그러니까 과한 건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그냥 정말 한마디로, 딱 그 평범한 거를 사라 이거네요. 비싼 아파트는 하지 마. 이건 돈 있으면 사고. 근데 최근에 문제되는 게 마포, 성동구, 그렇죠.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이번 뭐 주에도 역대 최고치 2주였어요. 이미 어느덧 레벨이고 마포, 성동구가 주로 20억이 넘습니다. 최근에 어지간한 아파트들은요. 신축 아파트들은 뭐 29억까지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막아버리게 되면 이제 답이 나왔죠. 한강벨트 아파트들의 역세권이나 브랜드나 신축 아파트들은 모든 길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금을 갖고 있는 나머지 돈을 갖고 있지 하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대출이 주담대 말고도 우리가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이든 카드 보험 다 끌어하는 게 초영끌이잖아요. 네. 그것도 다 막은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신용대출도 규제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게 또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소득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처럼 뭐 이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많이 받기도 이젠 현실적으로는 쉽지 좀 않은 쉽지 거예요.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건 아직 막아놓지는 않은 거죠. 이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히지는 않았는데 뭐 결국에는 한마디로 대출 받아서 집 사기 힘들다. 그럼 신용대출은 어떻게 지금 신용대출은 정책이 나와요? 차주별로 네.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니까 차주가 이제 대출 받는 분입니다. 그럼 연소득이면 결국 DSR처럼 연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돈 잘 버는 사람, 그냥 한마디로 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 많이 벌 사람, 소득이 되는 사람 아니면 너 무리하지 마. 그러면 그냥 하지 마. 6억을 받았다 쳐도 신용대출은 옛날만큼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끌었을 안 수가 나옵니다. 없는 거네요. 나올 수도 없을 그리고 거고. 앞서서도 제가 은행 자율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알아서 이 안 규제가 하겠지. 아니더라도 은행들은 그렇죠. 안 해줍니다. 그냥 자율로 안 합니다. 이게 몇 달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집값이 안정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했잖아요. 네. 스스리 퍼란 이게 어떻게 보면 레임덕도 아닌데 은행권에서 정권 초기부터 우리는 실적 올려야 되는데요. 저 싫은데요.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없죠. 때문에 네. 상당히 강력하게 시중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금융당국의 설명은 이래요. 오늘 브리핑에서 매달 6억 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동안. 그리고 매달 이자가 3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많은 수는 아니다. 이게 무리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은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였어요. 근데 제가 만약 6억 원을 만약 했을 때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월급 저금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쉽죠. 네, 근데 이게 그럼 상환 부담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30년 만기로 하면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DSR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도 커지게 되고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오죠. 실제로 6월 28일부터 뭐 30년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시중은행에 가보면 이미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뭐 안 됩니다. 막아놓은 것도 있고 제한된 것도 많았잖아요. 이미 대출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있던 것도 또- 오늘 다 닫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신혼부부들 또 이런 청년들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 한 번 사는데 대출 좀 많이 받아야 근데 되죠. 이게 원래 그 취지였잖아요. 그들은 소득이 뻔하니까 이렇게라도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한 건데 그렇죠. 사실 제가 만일 신혼부부가 된다고 치면
약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오늘 나왔기 때문에 가을에 뭐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는 분들이라든지 이게 약간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계획이 모든 게 다 뒤틀립니다. 그래서 6억 한도도 문제고 신혼부부들은 80%까지 해줬거든요. 생애 최초.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집 사게 되면 80% 해줬는데 이것도 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금 다 줄여버리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가 좀 끊기는 그럼 부작용이 아무것도 생길 하지 수도 마 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집값 잡을게 아무것도 하지 마. 약간 그런 느낌은 또 저도 드는데. 지금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집값이 이게 6월 4주차 통계가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약간 충격적으로 저 나와가지고 다시 봤어요 자료를. 이게 서울 평균만 보더라도 0.43%가 나왔는데 이게 2018년 9월이 0.4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서울 평균이 이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우리가 0.43이면 도대체 뭐 이게 0점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라고 하는데 주간 변동률이니까 곱하기 52를 하게 되면 2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년에 22% 올라가는 건 많이 올라가거든요. 10억 아파트가 12억이 되는 건데 그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막 한 달 만에 2억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 새 아파트는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 구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정부도 충격을 받았는 게 성동구, 강남 3구, 용산구도 아니고 강남 3구, 용산구도 높습니다. 그렇죠. 0.8% 이상인데 성동구가 0.99%. 근데 그게 너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짧은 기간 내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0.1 몇 %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사실 뭐 사람들도 가서 구경할 만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99면요. 곱하기 52 하게 되면 5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10억 아파트가 15억 2천만 원 올라가는 속도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역세권의 브랜드의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는 6개월 만에 4억, 5억 정도 오르는 속도니까 이거는 뭐 놀라 자빠질 노릇이고요. 아마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고 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원래 계획은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하잖아요. 야, 그거 보고. 그쵸. 초에 나올 거다 이런. 그러면 이제 있었죠. 상승률이 좀 꺾일 수 있거든요. 야, 숨 좀 돌리고. 아직 국토부 장관도 인선 안 됐으니까 숨 돌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애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로 따지면 이게 아버지가 좀 정신 차리고 뭐 좀 큰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애가 생각보다 더 빨리 그쵸. PC방 가고 친구 만나러 가면서 지금 극단의 대책. 야, 용돈 줄이고 방문을 그냥 잠그어 버리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야, 큰일 났어. 비상사태야. 집값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가계부채도 문제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다 막아줘. 그러니까 사실. 앞뒤 가리지 말고 고려하지 마. 그러면 이거 신생아 생애 최초 뭐 디딤돌 대출 줄이게 되면 신혼부부들 문제되지 않나. 그런 거 고민하지 마. 일단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쏟아부어라고 해서 모든 대책을 총량 그러니까요. 금융 규제는 그냥 한마디로 다. 그냥 다 쏟아부었다.